4번이 14번만 안 들어갑니다. 14번은 그냥 일치불일치니까 그냥 지나가고 15번이 오답률 4위 67.4%. 작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어를 현재 수능에서는 국어를 포기하거나 안 하는 인원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67.4%는 실제로는 70%대에 육박한다고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야. 알겠지? 오답률 4위, 그러니까 조금 더 상향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다른 시험에, 특히 영어 시험에 비교하자면. 16번은 오답률 8위야. 57.3%. 그런데 17번이 오답률 5위야. 62.8%. 내가 봤을 때 시험 잘못 냈어. 아니 뭔 놈의 문제가 4문제 나오는데 3문제가 오답률 10위 안에 들어가. 그죠? 그리고 심지어 낮은 것도 아니야. 퍼센트가 다 60% 이상이잖아. 그렇잖아. 되게 높은 거거든. 국어 시험 치고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한 지문 정도는 이렇게 오답률이 몰려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해되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짤 때는 실제로 이게 오답률이 높을지 안 높을지는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 너네 모르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 철학 지문이나 기술 지문들이 높은데 최근의 경향은 기술 지문은 오히려 애들이 대응을 해. 왜? 그런 얘기가 있어. 기술 지문은 의외로 문제가 쉽다. 이해돼? 글을 읽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런데 A면 B라는 관계만 알면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기술 지문은 꽤나 쉽게 풀리거나 5문제나 4문제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문제만 개어니까 나머지 다 쉬워. 일치불일치 문제야. 맞지? 그래서 오히려 할만해. 맞지? 그런 접근들이 이제 이게 퍼진 거지. 다들 그렇게 하는데 철학 지문은 읽는 것도 어렵죠. 맞지? 근데 철학이니까 문제도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감없이 얘기하지만 난 이제 강사잖아. 그잖아. 선생이 아니잖아. 그잖아. 잘 들어. 좀 차이점이 있어. 선생이었으면 야, 이 내용이 좋은 거니까 너네 알아야지. 칸트가 얼마나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너네 인격 수정에 굉장히 도움이 돼.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수능은 나발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 인격이 나빠도 돼. 알았지? 인격이 나빠도 대학만 잘 가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지 잘 봐. 철학 문제 나오면 한 번 넘기는 게 좋아요. 잘 생각해봐야 돼. 왜냐하면 철학에서 특히나 딱 봤을 때 자기인식, 어떤 인식 과정 무조건 존나 어려워. 알았어? 야, 내가 인식하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아냐? 근데 그걸 말로 때린 거잖아. 얼마나 복잡하겠냐? 엔간하면 넘어가세요. 알겠지? 엔간하면. 알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딱 문제 봐봐. 안 읽고 싶게 생겼잖아.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이 무슨 말이야? 나 아직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복수의 주관이 왜 존재하는데? 맞잖아. 그러면은 한 개인과 천사 동건이와 악마 동건이가 싸운다는 얘기야. 복수의 주관이라는 얘기. 근데 동일한 인격을 그냥 동일한 인격이긴 하잖아. 천사 동건이 악마 동건이밖에 안 된다고. 만화야 이거. 공상과학이에요. 이 정도 되면 철학이. 알겠지?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좀 어려워서 넘어가라고 주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시험 때를 난 지금 얘기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현실에서 시험을 봐야 될 때는 내가 말한 것처럼 넘기고 가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의외로 쉬울 수도 있거든. 또 그건 모르는 거야. 뚜껑 열어봐야 아는데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 넘어가는 게 말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공부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달려들어야죠. 어려울수록 달려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볼게. 그래서 내가 이거 굳이 하자고 한 거야. 자, 봐봐. 철학에서 특정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인격이라고 하고 그 중에 나를 왜 인격과 자아가? 그럼 인격과 자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혼미해. 이해되니? 이 지문이 이미 혼미한 거야. 잘 들어봐봐. 그래서 인격의 동일성은 모든 생각의 기반이라. 자, 진짜 어려워진다. 나가 아니에요. 개인으로서 인간인 인격이 동일한 게 모든 생각의 기반이야. 그치? 나라는 존재는 개인으로서 확립되어야 해요. 이해돼?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인격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인격이라는 말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는 그 중에 나가 뭐야? 자아인 거니까 나라는 사람에 대한 성격은 자아인 거야. 이해돼? 다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많은 사람들에서 나라는 사람을 부정할 때는 자아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인격이라는 말을 쓰지. 그렇잖아.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을 언제 쓰는데 나도 인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누군가가 내 인격을 훼손했을 때잖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생겨요. 근데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는데 나도 자아가 있어. 이런 얘기 잘 안 한다. 인격이란 말을 해도 자아라는 말을 안 해. 왜? 자아는 나 스스로라는 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혼자 있을 땐 자아라는 말이 맞다는 거죠. 어쨌든 인격의 동일성이라는 건 모든 생각의 기반이야. 우리는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와 동일한 인격이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한 약속을 현재의 내가 지켜야 된다고 판단해요. 자, 그래서 칸트 이전까지의 인격의 동일성. 그럼 얘가 얘기하고자 하는 소재는 인격의 동일성이네. 그런데 기준은 칸트야. 동그라미 칠게. 칸트 이전까지는 무슨 얘기했냐면, 요거 이전이니까 그럼 세모해도 돼 얘들아. 그냥 크게. 세모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주관으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지속된대. 무슨 얘기냐면, 나라는 영혼이 있는데 나라는 영혼이 지속돼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동일한 나가 존재할 거야. 인격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관은 인식의 주체를 가르치고 인식은 R이라는 것을 말한대요. 자, 그러나 칸트는 나는 생각한다. 즉 자기 인식은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본다. 자, 여기서 또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걸 지문을 쓰신 분이 이상한 거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자면 이런 말입니다. 자, 칸트는 내가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얘기냐면 봐봐.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왜? 그제서야 나를 인식한 거 아니야? 너네 평소에 나 생각해, 나 생각 중, 나 생각 이러고 다녀? 그냥 별 생각 없이 다니잖아. 그러다가 선생님이 야 생각해봐 하는 순간 생각을 해보자. 나도 뇌가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하잖아. 맞아? 아 이게 모자 쓰고 다니는 게 아니구나 를 처음 인지했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네가 생각한다라는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 결국은 네 인식이 이루어지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야. 아 나 생각 중이야. 아 나 생각 중이다. 아 그거 생각해보자. 이렇게 전개되는 거거든. 평소에는 이런 과정이 없다고. 왜? 아무 생각 없이 다니니까. 철학적 생각을 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먼저 선언돼야 돼. 이해돼?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해? 제발 생각 좀 해봐 라고 얘기하려고 뭐라 그래? 야 잠깐 멈춰. 생각해봐. 고민해봐. 얘기하잖아. 그럼 너네가 나 고민할 수 있는 존재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가 되잖아. 뭘 전달? 이 말이 어려워서 그래. 알겠지? 그래서 자기 인식을 먼저 해야 돼.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계속. 자, 그래서 그러한 조건 자체는 무언가 실제함을 보장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뭐가 있는 건 아니야.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 알겠지? 관념적인 거야. 그렇지만 그렇기에 자기 인식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나가 단일한 주관으로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장하진 않아.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있는 거를 증명할 수 없어. 네가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의 존재를 증명하는 건 아닌데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안 보이잖아요, 눈에. 근데 우리가 영혼이 실존한다고 얘기하려면 내가 내 영혼을 볼 수 있냐가 중요한 핵심이잖아. 그런데 보니까 칸트 입장에서는 맞아. 내가 나를 보긴 봐. 근데 실제로 보이는 건지는 확실하지 않잖아. 이건 관념적인 거니까. 그래서 존재는 하지만 실제하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애매하게 표현한 거야. 이해돼? 철학이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에 대한 확답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추상적 관념이라는 게 이제 인정했구나. 추상적이라고.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 눈에 보여? 보여? 그럼 있는 거야. 안 보여? 그거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분법적이지. 그치? 칸트부터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도 있어. 내가 눈에 안 보여서 증명이 안 되거든? 근데 있을 수 있어. 뭐가? 영혼이. 왜? 봐봐. 니네 자기 인식하잖아. 야 생각해봐 하는 순간 나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야.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하니까 너 자기 인식하네? 야 자기 인식이라는 건 뭐냐? 너라는 사람의 영혼을 인식하는 거 아니야? 그럼 영혼은 있을 수도 있지.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뭐라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있다고는 얘기 못해. 왜냐면 이건 종교적인 거에 거의 가까우니까. 근데 있을 가능성이 있긴 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죠? 철학사에서
자기의 영혼을 처음으로 철학의 관념으로 끌어들인 대표적인 명제예요. 되게 중요한 명제야. 이전에는 영혼 없다 그랬어. 영혼이 어딨어 인간에? 영혼 보임? 그치?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왜? 신 보여? 안 보이잖아. 그렇잖아. 그런데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신을 설명했냐면 신이 안 보이긴 한데 어디 숨었어. 어디 갔어. 이 형이 인간이 너무 쓰레기 같아서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이 형은 지금 어디 계시냐면 이데야.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가 사는 인간이 사는 이 인간계는 신이 한번 만들었는데 좀 실패했어. 조금 하자야. 그래서 신은 완벽한 존재니까 여기에 존재 안 해.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어. 즉 신은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다만 신이 만든 세상과 섭리에 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설명했어 신은. 대체 왜? 안 보이니까. 근데 칸트 이후로부터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명제를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야. 종교적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고 철학사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얘기한 거야. 이해됐어? 너 자아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옛날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했다고. 나 여기 있잖아. 몸을 얘기해. 그래서 무슨 말이지? 너라는 사람은 누구야? 내 몸. 이랬다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거 안 보이니까 없는 거야. 됐죠? 칸트 이후로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나의 정신이라는 건 따로 있어. 내 몸이 비록 비루하고 뚱뚱하지만 됐지? 내 정신은 그렇지 않아. 굉장히 순수하고 고매하고 고등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됐다고. 이분 다른 사고를 하게 된 거야. 이해됐지? 계속 뭐 좀 길게 넘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는 걸 이제는 인지하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기 인식은 과정이야 라고 본 거야. 어딨냐? 과정. 조건. 됐지? 이 두 개의 키워드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런 조건 그 자체는 무언가 실제라는 걸 보장하지 않으니까 가능성만 열어둔다 해서 가능성만 열어둔다 이제 밑줄 쳐놓을게요. 자, 이를 바탕으로 칸트는 동그라미 영혼이 인격이라는 견해를 반박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현감없이 칩시다. 이게 진짜 주제예요. 자, 봐봐 이제 좀 머리가 아파요. 자, 칸트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거는 인격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보기에도 인격이라는 거는 시간이 흘러도 나라는 게 동일해야 돼. 맞지? 그런데 그거랑 자기 인식을 하는 영혼과는 다른 거야. 여기서부터 혼미한 게 맞아. 아까 혼미했지만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가수면 상태나 혹은 수면 상태로 가서 이 지문을 포기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러나 내가 그들 얘기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지문일수록 문제는 쉽게 나와. 근데 지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관계만 나올 거야. 너네가 이걸 실제로 인지했는지 칸트처럼 이걸 고등개념 이해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건 대학 때 할 거거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떻게 봤느냐야. 이 사람은 인격과 영혼은 다른 거다라고 봤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잖아. 그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아? 다시 인격과 영혼은 다른 거야. 너네 같다고 보려고 하지만 다르다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야. 둘을 봐봐.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 두 전제를 각각의 건 납득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위에 건 뭐냐면 인격이 있다고 여기는 밑에 영혼이 있다잖아. 그렇잖아. 이 두 문장은 각각은 괜찮은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말은 결론이 안 나와. 이건 모르는 거야. 됐지? 왜? 둘 다 가능성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다시 돌아가서 자 봐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동일성이 인식하는 것은 인격이다라는 얘기는 인격이 존재할 수 있다. 가능성이라 아까 얘기했잖아. 맞잖아? 보이지 않잖아. 실제할 가능성이야. 즉 너한테 인격이 있을 수 있는 거야. 다음 문장. 영혼이 자기 인식을 해. 그런데 영혼이 그럼 있을 수 있다지. 맞지? 두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격이 있을 수 있다. 영혼이 있을 수 있다야. 근데 그 두 문장으로 어떻게 영혼이 인격이다 이렇게 나오냐고. 칸트 입장이 이해가 가나요? 자, 이게 강사로서 가장 현타가 올 때예요. 알겠죠? 나도 어려운 지문이야. 그래서 최대한 쉽게 했어. 근데 너네가 너네 그래도 착해. 이해를 하려고 그래. 여기서 그래도 수면 상태로 이건 아니야. 그치? 근데 나한테 집중을 해줘. 고맙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
근데 내가 너무 비루해서 말을 너네 설명 못 시켜서 뭐 이런 거거든. 잘 봐. 칸트는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지금 A 문장에서 A 명제가 뭐냐면은 인격이 있다야. 인격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있을 수 있다는 실제, 실존할 수 있다야.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B번은 두 번째 문장에 영혼이 자기 인식을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칸트가 보기에는 이 두 문장의 해석이 이런데, 그런데 사람들은 두 문장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 이꼬르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칸트가 보기에는 인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영혼이 있을 수 있는 건 오케이. 그것까지는 오케이. 영혼이 인격이란 얘기는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서 지금 이 얘기는 결국은 이걸 합치면 인격이 영혼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죠? 근데 이상하잖아. 이렇게 보면은.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고 얘기한 게 우리 지금 A파트에 있는 문장이에요. 정말 쉽게 설명하기 이게 다야. 한계야 얘들아. 근데 요 정도는 해주셔야 돼. 이렇게 치환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위에서 가능성 왜 얘기했겠어? 다음 문장을 이렇게 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봐봐. 내가 철학에 되게 관심이 많고 철학사를 되게 깊게 공부했고 심지어 내가 대학 다닐 때 독서 전공이 이쪽이었잖아. 이런 철학 개념이었잖아. 그런데 철학 개념에 대한 이해를 너네한테 하자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칸트 설명하려고 칸트의 전체적인 얘기를 다 설명한 게 아니잖아. 그잖아. 내가 지금 이 문장의 A 문장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 단어로만 본 거야. 가능성을 열어둘 뿐이다. 존재할 수도 있다. 저 아이가 뭘 할 수 있다는 건 저 아이의 존재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뭔 말인지 몰라도 봐봐. 인격이 뭘 한데 인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다음 문장. 영혼이 뭘 하긴 한데 영혼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근데 두 문장을 합쳐서 어떻게 이 둘이 같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이상하다고. 칸트가 보기엔 그래서 이상하다. 말만 보면 너 안에서 있는 인격이 스스로의 동일성을 만들어내고 너 안에 있는 영혼이 너의 인식을 하는 거라서 인격과 영혼이 같다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겠으나 칸트가 보기에는 되게 이상한 논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해해줘야 우리 현존하는 비문학 문제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알겠죠? 내가 최대한 쉽게 패러프레이징 한 거거든. 근데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사실상 비문학은 패러프레이징이거든. 어려운 개념이 나와 중간에. 그리고 이걸 A로 물어볼 거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디 나와 있냐? 위에 나와 있어. 이해돼? 위에서 이미 이렇게 하라라고 길을 줬어. 얘가 위에서 얘기한 게 근데 뭐밖에 없어. 그 개념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표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렵긴 한데 이렇게 내라는 거야. 이렇게 문제 푸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계속 좀만 힘내. 근데 다행히 수능이야. 다행히 수능이잖아. 그잖아. 수능 정도 우리 6월 9월 할 때 이런 것까지 안 나왔어. 맞지? 수능 정도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올해 수능의 요 문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었죠. 기억하려면 모르겠지만 칸트 전공하신 분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풀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 근데 뭐 나는 그분이 반박한 말씀에 100%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풀 수 있어요. 근데 칸트가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럼 잘 봐. 어떤 문제도 못 내는 거야. 잘 생각해봐봐. 칸트가 어떻게 얘기했다라는 그 사람 전공자니까 칸트의 이론에 따르면 저 문제 틀려 이렇게 반박한 거거든.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근데 봐봐. 야 이게 칸트든 동키든 동건이든 병신이든 무슨 상관이야? 지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거잖아. 맞잖아. 이게 칸트여서 문제가 된 모양인데 칸트가 아니라 이거 동건이면 아무 문제 없지 않아? 내 철학에 대해서 누가 공부했겠어? 나도 내 철학을 모르는데. 맞잖아. 지문에 있는 내용만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 문제 풀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다만 매끄럽진 않아. 그래서 나도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해. 수능에 낼 만한 문제는 아니야. 너무 꼬아냈어. 근데 다시 돌아서 얘기하지만 그래도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그거에 대한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 문제를 풀라고 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계속.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데 그 전제로부터 영혼이 인격이다라는 도출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에 존재하는 의식은 이걸 이제 쉽게 표현할 거예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지만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다름없는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제함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됐죠?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왜냐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둘을 동일하다고 보긴 못하겠다 이 얘기야. 알겠지? 계속 볼게. 자, 그래서 칸트는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의 존재를 직접 증명하는 대신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 자, 어렵네요. 현관펜을 한 번 더 칠게요.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봐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대요. 이게 있어야 이런 가정이 있어야 그 이후의 멘트들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렇지? 그 무슨 얘기냐면 10대 때 동건이와 20대 때 동건이는 다른 애야. 복수의 주관이지. 그런데 이 복수의 주관이라는 건 오동건이라는 인격 안에서 인식되는 거야. 이러면 좀 이해가 될까?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잘 생각해봐봐. 10대 때 동건이의 생각과 20대 때 동건이 생각이 분명히 다를 거야. 심지어 30대가 안 됐지만 29세의 동건이는 생각이 다를 거거든. 그런데 얘네들은 결국 동건이라는 층위 안에서 이해되잖아. 그리고 오동건의 결을 형성하잖아. 저 쌤 그런 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마도 내가 10대 때부터 가져왔던 뭐 비슷한 결이 있을걸? 뭔지 뭐라고 설명 못하겠는데? 맞지? 그래서 그러한 생각들이 쭉 있지만 일관되게 보이는 건 뭐기 때문에 그래? 그걸 총체가 나니까. 맞잖아.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게 아니라 다시 아까 위에서처럼 통시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동일한 주관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아까 문장은. 그럼 왜 틀렸겠어? 생각해봐봐. 10대 때 동건이 생각이랑 50대 때 동건이랑 생각이 동일하면 그건 철이 안 든 거지. 발전이 없는 병신이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생각은 바뀔 거야. 다시 주관은 바뀔 거야. 근데 뭐가 또 동일해? 영혼이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서 다 통합될 수 있는 거지. 라고 칸트는 생각했대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알겠지? 계속 봅시다. 그래서 그래야 경험적 판단.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야 뭐가 들어올 수 있냐면 이 사람의 발전이 있을 수 있지. 이해돼? 생각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거를 가능하게 한 경험들이 있을 건데 아까 위에 문장에서 쌤 세모 친 거 봐봐 얘들아. 세모 친 거에서 보면은 야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려면 나라는 영혼이 동일하게 지속된대 라고 얘기하면 발전이 없는 거잖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똑같은 애인 거야. 근데 그렇냐고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다 칸트가. 됐지?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너네가 경험을 할 거야. 경험을 하면서 주관이 조금씩 바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일관돼 보이냐면 너라는 영혼이 중심을 잡고 있어서 영혼 안에서 이 모든 게 통합되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됐죠? 내가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는데 이러한 구성은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을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인격은 동일한 거지. 마치 주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 지금 지문에 따르면 이 말들을 잘 정리해야 돼. 얘들아. 철학 지문의 말이 핵심이야. 단어가 핵심이야. 봐봐. 동일한 인격인데 뭐가 다르냐면 주관이 다른 거야. 요 두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파란색으로 네모쳐 놓을까? 원래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그냥 그쪽 강조하려고 네모 칩시다. 그렇지? 복수의 주관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달라지는 건 주관이 달라지는 거야. 뭐는 동일하냐면 인격은 동일해. 자 이렇게 하고 칸트 끝났어. 혼란만 주고 칸트 끝나. 다른 문장이 다른 세계가 또 나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런데 스트로스는 됐지. 그럼 뭐 이제 원래 여기서 이제 세모 쳐야 돼. 스트로스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라는 칸트의 견해에는 동일해요. 그렇죠? 자아를 인식하는 건 뭐라 그랬어? 영혼이라 그랬지. 그지? 인격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자아를 인식하는 것은 다 동일해야 돼. 그렇지만 그거랑 별개로 경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주관들. 그럼 이건 주관이잖아. 주관이 구별되는 거니까 복수의 주관이 존재하는 거네. 그런데 얘 이 입장에 따르면 근데 실제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고 가정하는 것은 철학적 상상이다. 그럼 우린 뭐만 알면 돼요? 칸트의 생각과 스트로스의 생각은 일부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정도를 이해하면 돼요. 말을 이해 못해도 돼. 그냥 그 관계만 봐 얘들아.
괜히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 푸는 방식이야. 다시 말을 이해 못해도 돼. 이해가 안 돼도 돼. 중요한 건 관계만 보면 돼. 스로슨과 칸트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경험은 다를 수 있다. 10대 때, 30대 때, 50대 때는 다를 수 있다. 됐지? 그런데 그거랑 위에 칸트는 그래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이 필요해. 중심이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스로스는 꼭 그래야 돼 라고 얘기한 그 마지막 문장. 됐죠? 그래서 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격의 문제를 신체로 간과했어. 인격의 문제에서 신체를 간과했는데 스트로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기서 이제 신체가 플러스 되는 거야. 그렇지? 야 몸이 하나잖아 이렇게 본 거야. 네 몸이 있으니까 칸트의 논지에서는 몸은 없는 거예요. 정신의 세계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상상이야, 공상이야. 그런데 스트로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칸트가 왜 어려웠냐면 몸은 정신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실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런데 스트로스는 야 그런 식으로 왜 어렵게 얘기하냐? 네 몸이 존재하니까 네 몸은 보이잖아. 그럼 너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이해돼? 아까 칸트에 따르면 몸이 없는 거야. 몸은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영혼이 있냐 없냐의 문제였어. 맞잖아? 그러면 봐봐. 얘 말에 따르면 얘 말을 아주 비꼬면은 영혼이 실제함을 보장하진 않으니까 영혼이 없을 수도 있네. 그럼 내 영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건 무슨 얘기야? 나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몸은 껍데기니까 몸은 없는 거고 나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 이거 철학적 허점이야. 실제로 칸트가 이거에 대해 설명을 못해. 이해됐지? 왜냐하면 칸트는 정신세계를 분리해서 정신세계만의 철학적인 완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해돼? 근데 스로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근데 생각하는 것도 네 뇌니까 네 몸 아님? 그럼 이걸 굳이 철학적인 뭐 영혼이니 인격이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 네 몸이 존재하니까 네 몸에 따라서 일관되지 않아? 그거 잘 봐봐. 관상은 왜 과학이야? 이게 10대 때는 안 맞거든? 근데 너네 때 10대인데 너네 때부터 맞기 시작해. 왠 줄 알아? 너네가 하는 생각, 너네가 하는 말투, 너네가 하는 고민들, 너네의 관념들, 너네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얼굴 표정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게 고착화돼.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 관상에서 보는 거는 이 사람의 인상이야. 이거 좀 다른 거야. 무슨 얘기냐면 잘생겼든 못생겼든 진짜 단적으로 보자면 잘생겼든 못생겼든 이런 얼굴 표정을 하고 다니는 새끼는 개새끼고 한마디로 못생겼는데 이런 얼굴 표정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있어. 그리고 너네도 알잖아. 뭐로 설명은 안 되는데 딱 만났을 때 아 쎄. 저 새끼랑 뭐 했다가는 나는 무조건 손해볼 거야. 잘생겼어. 존나 잘생겼어. 근데 그런 느낌이 들고 개 못생겼는데 아 내가 얘랑 있으면 배신은 안 당했구나 하는 애들이 있잖아. 좀 이게 반대로 치면 너무 좀 이렇게 못생긴 애들만 친구로 들려는 것 같아서 좀 반대로 치면 잘생겼는데 너무 괜찮은 애들 있잖아. 심지어 잘생기기까지 했어. 같이 다니면 내가 비교당하지만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 맞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내 몸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실제하고 있다는 얘기를 왜 해? 네 몸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네가 경험을 하면서 네 생각이 바뀌는 건 그건 관념적인 개념일 수 있겠지. 그래서 얘가 뭐라 그랬어 스트로슨이 시간에 따라서 복수의 주관이 있을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네가 경험을 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 근데 그것도 너 아니? 네 몸 아니야? 이걸 왜 어렵게 뭐 영혼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이거 구분하고 앉아있냐? 네 몸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해하자. 알겠지? 이렇다고 이해해. 알겠지? 자, 그래서 좀만 더 보자. 자, 그래서 신체의 복합체를 보고 스로슨에 따르면 시공간적인 세계 안에서 야,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